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정 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의 막중한 책임을 맡아 헌신하고 계신 김영록 지사님, 전남교육의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김대중 교육감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성실하게 도정 질문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현장에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늘 정확한 소식을 전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순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진남 의원입니다. 지난 도정 질문 이후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날 다뤘던 주요 사안들이 지금 어떠한 변화로 이어졌는지 점검하고 그날의 약속이 오늘의 실천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도정 질문 이전과 이후 행정의 태도 변화, 그리고 도정 질문이라는 제도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 지사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질의에 앞서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의 의미와 변화의 흐름을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 하나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가족, 반려견. 연구에 따르면 개는 사람의 말에 담긴 뜻은 물론 감정까지 이해하며 사람과 소통하는 기술을 갖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반려견은 약 500만 마리. 그들은 이미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늘에 가려진 또 다른 현실. 우리가 외면해온 불편한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뜬장에 갇혀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며 죽기 직전까지 고통받는 개들은 공포에 떨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삶의 끝을 알면서도 벗어날 수 없는 길. 그 길의 끝엔 우리의 침묵이 있습니다. 여전히 일부에선 식용을 목적으로 길러진 개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한 해 도살되는 개 38만 8천 마리. 전통이라는 별명 앞에 식용이라는 이름으로 생을 마감하는 개들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만든 고통, 이제는 우리 손으로 거두어야 합니다. 지난 2024년 2월,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진통 끝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개식용 종식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대한민국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국 1537여 곳의 개 사육 농가가 2027년 2월까지 모두 폐업을 예고했습니다.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도살, 유통과 판매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는 한국 사회의 동물권 확대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비좁고 지저분한 뜬장이 아닌 자유롭게 뛰어놀고 쉴 수 있는 공간에서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반려견의 삶. 개고기를 먹는 나라라는 오명을 벗고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할 대한민국의 미래. 한 번의 관심, 한 번의 결단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모여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만듭니다. 먹는 문화, 먹든 문화. 우리가 함께 멈출 문화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개 식용 종식은 단순한 먹거리 규제 그 이상입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제도적 이종표이며 전남도 역시 이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바른 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축산식품국장 박예식입니다. 네, 국장님, 도정 질문 기간 수고 많으십니다. 예, 네, 국장님, 우리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제정된 지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예,
전남도는 작년 당시 이 총 287개 대상업소 실태 조사를 하고 이행 계획서를 100% 제출받았다고 하셨는데요. 예. 이 단순히 이행 계획서를 받는데 그치지 않고 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제도 보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평소 농장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신 의원님께 많은 관심을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특별법이 2024년 2월에 제정이 되고 나서 2027년 2월에 전면 시행됩니다. 따라서 저희들 먼저 TF팀을 먼저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육견 단체라든가 동물 보호 단체, 소비자 단체 등 위원회를 좀 구성해서 현장의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폐업 구간이라든가 생계 지원비, 보상금, 소득세 면세 등 농식품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지금 현재 농가 폐업 이행금 한시적 선지급과는 이제 저희들이 반영이 돼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같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이 실질적인 제도 보완에 대한 어떤 선명한 말씀은 아니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TF팀 구성 관련해서 이 개식용 종식 TF팀을 작년에 이제 축산과를 중심으로 구성돼서 이 협업 체계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예. 지금 이제 올해 2025년 7월입니다. 예. 그러면 실질적인 업종 전환은 어디만큼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어떤 좀 구체적인 말씀을 좀 예.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 개식용 종식 이행 대상은 개사육 농장이 총 135개소에 4만 3천 마리입니다. 이 중에 유통업이 약 64개소가 있고 식품 적계급 96개소 등 총 287개소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육 농장 64개소, 그다음에 유통 식품 적계급 22개소 등이 폐업이 되었고 연말까지 총 127개소를 폐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 사항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2027년 2월까지 법정 기한 내에 개식용 정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현장 중심에 철저한 이행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작년에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 44곳에 대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제 이 농가들 같은 경우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 이후에 네. 이 또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보한 사례 같은 게 혹시 있는가요? 예, 지금 현재 시설물 철거는 진행이 되어 있고 그분들은 현재 타 가축 사육으로 하려고 지금 전업을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전업을 하더라도 축사에 축사를 짓고 입식부터 하는 기간이 보통 한 2,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안정적인 소득 형태는 아니겠지만은 지금 현재 축사 신축부터 해서 입식까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지나면은 이제 소득을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소득이 창출되기 위해서 소요가 되는 그런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최소 2, 3년 그러면 정도는,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맞춤형 컨설팅이라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전환하는 농가들이라든지 컨설팅을 받은 분들이 안정적인 소득이 좀 창출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러기 위해서 어떤 섣부른 전환,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수치나 실적을 맞추기 위한 그런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금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저는 그 자녀 식용견의 유기 또 불법 도살 가능성에 대해서 이 선제적 대응을 좀 요청드렸었는데요. 예. 지금 도내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한 바가 혹시 없는지, 그리고 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또 위기 대응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축산과 직원들하고 시군에서 매월 지금 미폐업 농가가 71농가가 있는데요. 매월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마리수 감축 사항이나 이행 계획 여부를 지금 계속 확인하고 저도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그 불법 도살 이런 부분은 이행 점검을 할 수밖에 실제로 이렇게 현장 확인하는 게 최상의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장님께 또 한 가지 좀 개식용 종식관에서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제 돈에 많은 이 훌륭하신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평소에 이 소통에 대해서는 엄청난 강점을 가진 분 아니십니까? 그렇기 고맙습니다. 때문에 이 개식용 종식에 대한 외부 메시지, 우리 전남도가 도민들에게 줘야 되는 외부 메시지, 언론 보도, 도민들에 대한 설명회, 또 사회적 합의 형성, 도민 인식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나서서 활발하게 이런 것들 메시지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반려견 헌혈 협력병원 유치 추진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작년 이 자리에서 저는 전국적으로 반려견 헌혈에 참여하는 약 3천여 마리 가운데 90% 이상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공혈견이라는 사실을 좀 지적하면서 이 전남의 헌혈 협력 동물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는 현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예, 이 동물 복지 차원에서도 좀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의료 시스템 측면에서도 이 공혈견 의존을 좀 줄이고 자발적 헌혈 체계를 확립하는 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우리 전남도는 헌혈 협력병원 유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지금 우리 도에는 이제 반려동물 전문병원이 좀 영세합니다. 대도시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그 좀 요건이 어느 정도 될 건가 좀 보니까 체열 인력 헌혈 병원을 하려고 하면 체열 인력이 4분 정도 좀 필요하고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운영비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저희 지금 할 수 있는 병원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여러 군데 문의를 했으나 이렇게 좀 참여하는 동물병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책은 좀 그 예산이라든가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헌혈 협력 병원하고 좀 같이 협약을 하든지 해서 좀 필요한 돈에 대해서는 농축산식품부에 좀 그 운영비라든가 인력 채용이라든가 이런 걸 건의를 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그 민간 단체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저 동물병원 같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물병원들하고 협업을 좀 하고 예, 또 우리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 이 자발적 참여를 좀 유도할 수 있는 예, 예를 들면 이제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이 반려견의 건강검진 쿠폰을 제공한다든지 또 캠페인을 실시한다든지 또 어떤 복지에 대한 혜택을 좀 준다든지 예, 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자발적 참여들을 많이 좀 유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 협력 병원을 지정을 해서 이 반려동물 응급 혈액 이 수급 체계를 좀 공공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어떤 뜻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공공관리 반려동물 응급혈액 수급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이제 없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단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 단체라든가 병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병원들하고 같이 계속 논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도록 계속해서 소통과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반려견 헌혈조차도 이 따뜻하고 책임 있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우리 전남에서부터 좀 시작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국장님, 또 하나 이제 개식용 종식 이후에
이 흑염소라든지 대체 보양식 수요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예. 작년에 이제 흑염소 관련해서 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전남이 이를 식문화 산업 육성과 새로운 복날문화 조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드린 바 있는데요. 또 실제로 흑염소는 한우 이상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또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지만 수요 증가에 따라서 소비자 신뢰를 해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도 함께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표출 자료를 한번 봐주시죠. 이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 호주산 염소고기 수입량이 불과 4년 만에 7배 급증하였습니다. 이 몽골산 염소고기는 이 정확한 수입량조차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이 수입산 염소고기들이 이 대부분 보호라는 유경 품종으로 이제 우리 재래 흑염소와는 전혀 다른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국산 고기를 1%만 섞어도 혼합이라는 표기를 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점인데요. 이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국산으로 착각해 구매하고 이 도내 흑염소 농가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한 처지에 자꾸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도내 농가의 목소리는 이 속수무책이다, 허탈하다는 이런 절규에 가깝습니다. 이 다음 표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 국장님, 전남에서도 이와 유사한 수입산 둔갑 유통 사례가 적발된 바가 혹시 있는지, 있으면 단속과 대책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이 구체적으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해 모시 소재 식당에서 수입산 염소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한 유통 사례가 적발이 돼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처분을 했습니다. 이 단속 주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고요. 시군 특사경하고 협력해서 지금 단속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염소고기 판매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흑염소 고기 수입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국산 둔갑 우려가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합동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우리 도 특사경 그리고 시군 특사경하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원산지 표시 위반을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염소 수입 업체하고 음식점 등에 대해서 좀 동향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그 많은데 계속 나눠 쫓아다닐 수는 없는 것이고요. 동향 파악을 해보면은 이제 그런 것을 좀 모니터링도 해보고 동향 파악을 지속적으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전남은 전국에서 흑염소 사육 농가가 가장 많은 지역 아닙니까? 예, 예. 이 올해 전북 순창군, 장수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최초로 염소개체 등록제를 시행을 해서 이 혈통 관리와 추적이 가능한 이 제도적 기반을 구축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국산 흑염소에 대한 신뢰 확보, 가격 안정, 뭐 브랜드 육성까지도 기대된다는 그런 평가들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대체 보양식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우리 전남도도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전북의 사례처럼 전남도 염소개체 등록제와 유사한 제도 도입을 좀 검토하고 계시는지, 또 혹은 흑염소 산업의 경쟁력이나 이 신뢰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도 내년부터 흑염소 혈통 등록 사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예산이 약간 필요한데요.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우리 22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개체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한국 종축기량협회 지역 축협 등과 협력 체계를 좀 갖춰서 한우 등록과 유사한 혈통 등록 사업을 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흑염소 사업에 이제 저희들은 중장기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혈통 등록 사업을 토대로 해서 좀 광역 전라남도 흑염소 광역 브랜드를 지금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혈통 등록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시군 축협 브랜드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흑염소 농가를 국장님, 좀 조직하겠습니다. 혈통 등록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라는 말을 자꾸 반복하시니까요. 예, 죄송합니다. 꼭 좀 실현시켜 주시길 바라고. 예, 예. 이 방역 브랜드를 만들도록 그렇게 네네.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 지금 인기가 오히려 혼란 그리고 농가의 피해로 좀 이어질 수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흑염소 산업의 중심지로 우리 전남이 우뚝 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안들 그리고 여러 선도 정책을 좀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정섭입니다. 네, 표출 자료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예. 이 표출 자료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친환경 전기 이륜차를 지금 이용하는 그런 모습. 이제 저 표출 자료에 있는 저 도깨비 캐릭터는 우리 보통 먹개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캐릭터를 차용해서 쓴 것이고 AI를 돌려서 이 먹개비가 친환경 배달을 한다, 조용한 배달을 한다라는 이제 명령어를 넣어서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저걸 보면 먹개비는 조용한 배달이 온다. 먹개비는 환경을 지키는 전남의 배달 앱이다. 제가 좀 저렇게 표기한 이 뜻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 회기 이제 도정 질문에서 저는 공공 배달의 먹개비를 통해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 이용을 좀 유도하고 그리고 또 이를 통해 도민들께 전남도는 조용하고 안전한 배달 환경을 만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이 지사님께서 당시 현실적인 제약, 배달 산업 구조의 특수성도 언급하셨었지만 이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와 라이더들과의 소통을 통해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주셨었습니다. 이제 그 후 오늘까지 이 전기 오토바이 전환 유도와 관련해서 도에서 좀 추가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소음 문제, 전기 이륜 자동차 보급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진남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2016년부터 매년 지원 사업을 해왔습니다. 금년 6월까지 총 등록 대수의 3.3%에 해당하는 3,566대를 보급을 했고요. 금년에도 13억 원을 확보하여 781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 전환 유도가 사실 여러 다른 시도에서도 뭐 서울 같은 경우도 과거에 뭐 2025년인가요? 뭐 100% 전환을 유도하겠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하셨었는데 실제로는 전환율이 극히 미약하게 나오고 이 전환이 상당히 좀 어려운 일로 느껴지는데 이런 전기 이륜차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이렇게 지적되는 것이 이 교환형 충전 시설 인프라 부족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당시 지난 도정 질문 때 국장님께서 내년 환경부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반드시 따오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밝히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해당 공모 사업에 우리 전남도가 응모를 했는지 또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또 선정이 안 되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또 추가 확보나 뭐 재도전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시군 희망 수요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남군이 한 개소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설치 장소 여건이 지금 부적합해가지고 스스로 지금 취하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모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금년에 이제 추가 공모가 있더라 그러면은 시군의 안내에서 참여하도록 하고요. 또 내년에 공모에 대비해서 부지 확보 문제를 사전에 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공모 준비를 잘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건 지금 민간 주신 부분에서 추진하는 말씀은 사업이라서 작년에 저희에게 내보이셨던 강한 의지에 비해서는 실제 실행 자체는 거의 뭐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 아까 스스로 취하했던 곳은 군 아닙니까? 민간 부분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던 것인데 민간 사업자가 부지 자체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못했습니다. 그런 그래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전남도에서 중간에 이런 어떤 가이드가 잘 안 되셨던가요? 이제 더 안내를 잘 하고 해서 그리고 준비를 철저히 또 해서 하나, 내년에는 선정 오토바이 하겠습니다. 전환을 갖다 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오토바이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C단위부터 이런 것들을 장려해서 아니 이 교환형 충전 시설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원인으로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게 시 우선적으로 해서 대수가 가장 많은 곳들부터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22개 시군 중에 군 한 곳 그리고 거기마저도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취하를 했다.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작년에 도정 질문이 있을 때 그 질문 사안을 넘기기 위해서만 그때 답변만 그렇게 하신 거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친환경 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적합한 곳을 부지를 먼저 발굴을 해서 적정한 사업자를 또 찾고 내년에는 선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히 잘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우리 이제 정책의 방향만큼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이 실제로 이렇게 실행되어 있는가입니다. 이 전기 오토바이 보급과 인프라 구축 이 둘 중 하나라도 멈춰 있다라고 하면 이 도민 체감도는 제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지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사님 연일 도정 질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존경하는 김진남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지사님께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이 질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복날 풍속에 대한 제안입니다. 이전 도정 질문 때 이 지사님과 함께 개 식용 종식 이후에 흑염소, 장어, 민어, 닭구이 등 이 전남 22개 시군이 자랑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 보양식을 발굴하고 이를 전남만의 새로운 복문화로 정착시켜보자 하는 제안을 좀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지사님께서도 좋은 포인트다. 국제적 관심 속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공감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이를 단순한 제안에서 더 나아가서 좀 실행 전략을 담은 정책으로 좀 구체화할 때라고 생각해서 지사님께 좀 말씀 올립니다. 이 전남의 전통 음식과 식문화는 이 전남의 브랜드이자 미래 산업인데 이 다시 한번 전남만의 신복날 풍속을 만들어서 이 정착시키고 이 보양식 산업화에 대해서 실질적 추진을 할 계획을 만드실 수 없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예, 김진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예를 들면은 개 식용 대신 여러 가지 장을 할지 뭐 닭이랄지 또 전복이랄지 낙지랄지 이런 부분들을 권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개 식용 대신 이렇게 합니다 하는 용어는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쓰는데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남도 음식거리를 예를 들면은 올해도 영암 낙지거리, 구례 자연 밥상거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방면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또 국제 남도 음식 페스티벌을 하는데 그런 때도 이런 우리 전라남도의 고유한 음식 먹거리 또 음식 문화를 더 장려하고 또 홍보하는
그런 멋진 국제 페스티벌로 만들고자 합니다. 네, 네, 지사님 주신 말씀은 이제 지난 도정 질문 때 주셨던 말씀과 이제 거의 차이가 없는 말씀처럼 느껴지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자꾸 이 신복날 풍속을 만들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개식용 종식에 따른 관심도가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개식용 종식 이후에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전남만의 어떤 신복날 풍속을 만들자. 이제 말씀하셨던 뭐 전남 미식, 뭐 축제 이런 것들은 기존에 이제 저희가 전통적으로 우리 전남의 이 맛과 멋을 알리는 이제 그런 행사들이고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이 전라남도만의 어떤 신복날 풍속을 한번 선언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예, 제가 제안드립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지금까지 이제 좀 추진이 미흡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복날에 특별한 우리 브랜드를 정해서 그 부분을 신복날에 이런 음식을 들어주세요. 더 좋습니다. 좀 이렇게 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복날이 지금 몇 번 남았는가요? 이제 한 번 남았는가? 네, 2번 남았습니다. 2번 남았습니까? 복날 2번 남은 것 같은데 저희들 잘 연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말씀은 아까 앞서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흑염소 사육 농가가 가장 많은 전남 이런 경우도 이 어떤 전남만의 어떤 신복날 이런 것들을 하나 정착시키는 것도 우리 전라남도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게 하는 유도 정책이 아닐까 싶어서 건의를 좀 드렸습니다. 예, 아까 흑염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그 브랜드화하고 인증 체계를 갖추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먹개비의 역할 강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사님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이 표출 자료, 네, 맞습니다. 예, 이처럼 이 먹개비는 전남의 공공 배달앱 아닙니까? 이 단순히 소상공인 수수료를 줄이는 것에서 머물 게 아니라 이 조용한 전기 오토바이 보급, 또 라이더 안전과 권익 보호, 또 친환경 배달 문화 조성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공공의 이름에 걸맞게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해서 좀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사님께서도 이전 도정 질문 때도 이런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 먹개비가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라 이 전남형 ESG 배달 모델의 이 핵심 인프라로 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이 적극적인 행정 뒷받침을 좀 요청을 드립니다. 이 예를 들면 라이더들 사이에서도 전기 오토바이로 먹개비 콜을 잡으면 돈이 된다. 좀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좀 장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지난번에 이어서 좀 거듭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공공 배달의 먹개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지금 장려책으로 지원책을 펴고 있어서 뭐 한꺼번에 뭐 확 좋아지진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좀 좋아진 지역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좀 악화된 지역도 있고 그런데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 먹개비의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가미한 이 전기 오토바이를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요. 저는 이 전국적으로 사실 이 배달 그 서비스에 전기 오토바이를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건지 한번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도도 필요하지만은 저는 이런 일이 좀 국가적으로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전기 오토바이가 좀 더 만에 어떤 사고를 냈을 때도 더 안전하다는 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실제 먹개비를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소상공인을 살리는 먹개비, 공공 배달 앱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반 소비자, 젊은 층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배달 앱 같은 경우는 어떤 유료 회원을 가입할 경우 배달비가 아예 무료이고, 그러니까 본인에게 직접적 혜택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 이런 것들에만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우리 전남 선진 도민들 입장에서 내가 먹개비를 이용을 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마치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것처럼 환경에 어떤 기여를 한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게, 물론 전기 오토바이를 쓴다고 해서 먹개비가 활성화된다 뭐 이렇게 절대적인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좀 그런 저희들이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도민들의 의식에도 좀 기대할 수 있고 좀 예. 공공 배달앱은 다르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방향성에 있어서는 저는 김진남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제가 이모빌리티 오토바이랄지 이런 부분 권장하기 위해서 전에 영광 이모빌리티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뭐 저희들 지원책도 강구하고 이렇게 해봤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분위기랄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용 그 환경이 구비돼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맞물려서 그렇게 진척이 없었는데요. 이제 먹개비도 예를 들면 전기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건 좋은데 저희들이 그것을 그렇게 했을 때는 또 지원책이 따라야 될 것 같고 그냥 그 먹개비에 대해서 전기 오토바이를 하자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실행 가능성,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 오늘 네. 저는 좀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정책의 방향이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 얼마나 체감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이 행정이 도정 질문 이후에도 변화하고 있는가를 좀 묻고 싶었습니다. 이 지난 도정 질문 당시에 저는 질의를 준비하는 기간에만 적극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지사님께 솔직히 전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때 지사님께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모든 직원들이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좀 현실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이 도정 질문 전에는 문턱이 닳도록 찾아오던 집행부가 이 도정 질문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단 한 번도 찾아오시질 않고 또 추진 경과 후속 설명조차 없는 경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나 제도 문제가 아니라 이 소통의 의지 부족이자 태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도정 질문은 의원 개인의 정치가 목적이 아닙니다. 네. 도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우리 공동 작업이며 또 집행부에서 함께 정책을 완성해 나가는 가장 본질적인 소통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동료 의원께서는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도정 질문이 매달 있으면 좋겠다. 그때만큼은 집행부가 가장 친절하고 가장 설명을 잘하니까. 이 지사님께서 펼치고 계신 오케이, 나우 전남 이건 역시 그날의 답변이 오늘의 실천으로 이어졌는가에 따라서 진짜 오케이인지 아닌지가 갈릴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사님 네, 말씀 우리 부탁드립니다. 김진남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을 해봤잖아요. 공감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다만 또 상임위가 다르면은 아무래도 소통하는데 좀 더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앞으로 이런 도정 질문에 대해서는 그 후의 과정도 잘 진도를 좀 챙기도록 제가 또 특별 지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도의회 주요 현안 수시 보고 체계 개선 이렇게 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도 국회의원 때 경험에 의하면 결국은 상임위 때 한 번 말해서 안 돼서 한 10번 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좀 집행부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지만 또 집행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조금 좀 격려도 해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직접 부르시면은 저희들이 가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사님 말씀처럼 물론 절대 다수의 우리 집행부께서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에서 거의 답변이 검토해 보겠다, 뭐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다가 도정 질문 때 같은 사안을 던지면 적극 검토하겠다, 바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도정 질문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달 도정 질문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요. 잘 알겠고요. 그 뜻을 잘 저희들도 소통했으니까 앞으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사님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0분) 남았죠. 예. 시간이 남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출 자료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이 교육감님 이 사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폭염 속에 우리 급식실 조리 실무사님들께서 이 아침마다 얼음을 얼려서 출근한다며 가져오셨던 텀블러를 제가 저번 주 학교 급식실을 직접 찾아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 건강한 급식을 내주기 위해서 조리실이라는 그 뜨거운 공간 안에서 흘리는 그분들의 땀이 얼마나 무거운 노고인지 이 그 현장을 보고 저는 다시 한번 좀 절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이 제빙기 설치 지원을 좀 시급히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반가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 도교육청이 이미 수요 조사를 저번 주에 건의를 드렸던 것인데 벌써 수요 조사를 다 마치고 이 도내 모든 학교의 급식실에 제빙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 소식을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 발빠른 대응 그리고 또 현장 중심 행정에 좀 감사 말씀 드리고요. 또 이런 실천이야말로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을 존중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좀 제안드립니다. 우리 조리 실무사님들의 건강과 근무 여건이 단지 제빙기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어떤 사례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름철에 급식실이 너무나도 뜨겁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온 몸이 땀에 흠뻑 젖기 때문에 우리 김장 때 쓰는 커다란 다라이 같은 것을 하나 급식실 가운데 놓고 땀이 범벅이 되면 그냥 그 속으로 들어가서 몸을 한번 헹구고 그대로 나오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샤워실이 구비가 안 된 학교들도 상당수가 있어서 그 채로 집에 귀가를 하는 그분들의 기분, 마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말씀은 이 도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청 또 뭐 교육청 산하 모든 공공시설에서 이 묵묵히 일하시는 수많은 분들께도 함께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곳을 지키시는 이들의 헌신들이 더 외면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의 시선이 좀 더 따뜻해지길 바라는 말씀에서 교육감님께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빠른 실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도정이 과연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이 정책은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되고 있는가를 묻고자 했습니다. 이 도민의 작은 불편도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저는 오늘도 도민의 삶의 한 가운데로부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를 드러내는 일들은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정 질문은 이 비판이나 지적이 아니라 제안이며 협력의 전제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도정 질문 이후 행정은 더 가까워지고 답변 이후 실천은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전남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도민의 삶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그 삶 곁에서 도민들과 늘 함께 걷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